그런 예상도 있었는데요. 의외로 지금 남북 대화 협력을 강하게 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화 협력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자유로운 교류 왕래 그리고 협력 사업을 적극 장려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남북 사이에 뭐 정부 당국까지도 포함되겠죠. 정부 당국을 포함한 민간 진영까지 포함한 남북 대화 협력 왕래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것이 북측에서 이제 담고 있는 서한의 내용 핵심입니다. 네. 예. 자, 보면은 그 외세 동조에서 전쟁 접경해로 몰아가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딱히 막 뭐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핵심 인물을 지칭해서 그렇죠. 이렇게 네. 표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외세에 이렇게 해서 이 뭐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는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썼던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남쪽의 대통령 특별연설 예.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예. 분석을 뭐, 뭐 해야죠. 뭐 우리 네티즌 분들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댓글로 네, 다 네. 입장을 밝혔고 이 본질이 뭐다 다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시기가 1월 1일 날 북측에서 신년서한 그 신년사설 공동사설을 발표한다는 거를 다 알죠. 통일을 반대하든 찬성하든 다 알기 때문에 북측이 올해 남북관계에서 어떤 입장일 것인가를 이 신년 사설을 보면서 다 파악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1월 3일 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했죠. 네. 뭐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은 기자회견 형식을 절대 띄지 않는다 이런 거죠. 네. 질문을 기자들, 받지 않는다. 그죠? 기자들이 질문하면 꼬이기 때문에 네. 기자회견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딱 발표하고 퇴장한다 이런 건데요. 하여튼 특별연설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일자이기 때문에 북측에서 제안하는 이 남북관계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들, 조건들 이런 것에 대한 답변 성격이 있다고 봐야죠. 네. 한국 정부, 이명박 정부가 어떤 입장으로 남북관계를 보는가. 북측의 입장에 대한 대응, 대답이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자, 뭐 첫 내용이 이겁니다.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이게 뭐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주장했던 비핵개방 3천, 예, 이런 것의 연장선에 있죠.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 하에서의 통일, 흡수통일, 본격적으로 통일세 뭐 이런 거 다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 규정됐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 관계 관련한 입장은 여전히 비핵개방 3천, 흡수통일 뭐 이런 것에 기반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북측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군사적 모험주의를 폐기해라. 그리고 북핵 폐기가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마지막에 약간 뉘앙스가 뭐 평화의 길,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전반적으로는 이 남북관계 개선에 관련한 한국 정부 측, 이명박 정부 측의 어떤 제안이나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유지했던 그 기조대로 북이 먼저 변해야 되고 그것에 기반해서 북이 변해서 굴복해서 들어오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 정도로 그 신년 특별연설 내용이 정리된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대통령께서요, 그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와 번영의 장정 길에 올라 있습니까? 올라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잘 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자유가 위태롭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민주주의 위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번영? 그거, 뭐, 모르겠습니다. 극소수는 번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통계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국부의 반 이상이 상위 10%에 몰려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통계청의 발표죠. 네, 그 통계청의 발표입니다. 이 번영의 장정에 국민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마치 북이 굉장히 뭔가,
국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바라보는 이 시각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연말입니까? 통일부가 좀 무한할 정도로 흡수 통일 논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불과 며칠 지난 일주일도 안 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흡수 통일 논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날 신년 특별 연설에서 얘기한 것은 또다시 흡수 통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논하지 마라 흡수 통일이다 이런 말이었나? 그럼 연말에 나 외에 아무도 예. 얘기하지 말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말이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년사 신년 사설이나 신년 특별 연설이나를 보면은 지금 남과 북이 또 이 맞춰가는 길이 또 뭐 간단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네. 여기 네티즌 분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신년사하면 보통 덕담이 기본 정신이죠. 음, 신년사는 그렇죠. 덕담보다는 자화자찬으로 도배질을 네.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여기서 지금 보수 언론들과 보수 단체들 그리고 정부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동의 이런 표현과 이런 기조 속에서 표현을 쓰는 건데 동족을 핵 공격으로 위협하면서 민족과 평화를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핵 공격 문제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제 작년에 오바마 정부가 핵태서 검토 보고서 발표하면서 북을 선제 공격 대상으로 여전히 올려놓는 정책을 취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핵 공격으로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북에서 표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핵전쟁밖에 터질 게 없다. 네.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하고 핵으로 그러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이렇게 왜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북이 핵 공격으로 위협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들은 언론의 논조나 이명박 정부의 논조, 한나라당의 논조를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연말 연초에 한반도를 둘러싼 6개 나라의 움직임,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흐름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그냥 워낙에 늦은 그런 감에서 늦은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북의 행보를 좀 보죠. 예.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좀 발표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이미지 분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 행보가 대단히 이제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고 경제단을 몇 차례 갔니 군부대를 몇 차례 방문했니 이런 거 좀 막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작년이죠. 2010년 첫 현지지도를 폭풍호 탱크 사단 훈련소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12월 마지막을 또 현지지도의 마지막 일정을 또 이 폭풍호 사단의 군사훈련을 탐관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정책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군사훈련이면 남북관계 관련해서 군사적인 어떤 무력 공격 행위라든가 외부의 이제 군사적 압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대다수 분석이고요. 그런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한 축으로 보여주고 또 한 축으로는 신년 공동 사설을 통해서 남북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 분위기를 마련하는 이런 두 가지로 2010년을 마무리하고 2011년 첫 해를 또 시작한 것이다. 이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남쪽의 움직임, 대통령 연설은 봤고요. 네네. 그 외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2010년 마무리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격적으로 크게 한 두 가지가 이루어졌죠. 국무회의 자리에서 육자회담을 통한 핵폐기 그리고 남북 대화 이 두 가지를 언급해서 뭔가 이게 기조가 바뀌었는가 이런 예상을 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에. 근데 크게는 두 가지를 해치웠죠.
조중동 방송을 전격적으로 이제 허가를 네. 했습니다. 뭐 짜고 치는 고돌이라고 지금 평가되는데 연말에 딱 해치웠습니다. 그 다음에 친위 참모진을 재결집시켰죠. 박형준, 이동관으로 대표되는 네. 그 친이명박계의 핵심 인사들을 다시 이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남은 이제 임기 동안에 그 정권 운영을 위해서 핵심 그 결사대를 이제 모았다. 이것이 이제 새해를 맞는 채비를 끝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것은 1월 1일 날 그 반기문 총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유엔이 역할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직접 전화로 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로 2010년을 마무리하고 2011년 첫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년 연설이 나온 겁니다. 예. 예. 유엔의 그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유엔이 역할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네티즌들이 너나 잘해라 이런 표현이 진짜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제일 지금 뭐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게 누군데 지금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네. 미국의 행보는 요즘 좀 어떤가요? 바쁜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연말에 네. 그런 뉴스가 나왔죠.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했다. 무슨 합의냐? 육자회담 하기 전에 남북 대화를 먼저 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자, 이게 남북 대화인데 이 외세들이 합의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나서 자, 연초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미국의 고위 간부들이 한국, 중국, 일본을 막 연쇄적으로 지금 방문을 하고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는 이제 뭐 보소스 특별대표, 뭐 육자회담 담당입니다. 특별대표가 오늘 이제 한국에 들어왔겠죠. 지금 시간에는 네.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뭐 비공개 활동도 많이 하죠. 예, 위성락 뭐 특별대표도 만나고 그다음에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만나고 비공식적으로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네. 비공식적으로 만나야 될 뭐가 일이 있는 모양이죠. 만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일본,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뭐 최종 목적지가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성김 북핵 특사가 참가를 하고 있고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사들이 함께 동행을 한다. 그래서 뭐 거물급들이죠. 와서 일정을 가져가고요. 자, 그리고 1월 19일 날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진행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거 방문을 앞두고 양재치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미국을 갔습니다. 7일까지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일정이 있죠. 여기에서 언론 보도로는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뭐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9일에서 14일 이 기간에 중국, 일본,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14일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더해서 일본 외무상이 작년 9월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을 방문합니다. 14일 날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뭐 이 미국과 주변 국들의 행보의 움직임들이 다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